젠틀몬스터에서 일하다 지난해 퇴사한 디자이너 A씨. 아침 9시에 출근해 보통 밤 11시에서 12시, 늦으면 다음날 새벽까지 일해야 했다고 말합니다. 집에 가서는 거의 그냥 씻고 진짜 한 3시간 정도밖에 못 잔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좀 그렇게 지냈고. 교통카드 이용 내역 등을 통해 A씨가 일한 시간을 추산해보니 주 75시간에 달했습니다. 법정 최대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훌쩍 넘겼지만 재량 근로제란 이유로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밑보여서 나가게 될지도 모르고 뭔가 그런 되게 불안한 마음을 이용하면서 우리 회사 이렇게 멋있고 좋은 회사니까 너 그만큼 일해. 재량 근로제는 실제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업무 특성상 일하는 시간과 방식을 근로자 재량에 맡겨야 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젠틀몬스터의 일부 디자이너들은 주 47.5시간 일하는 내용의 재량 근로제 계약을 맺었지만 회사가 7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52시간 제한을 피하고 추가 수당도 주지 않는 이른바 무료 노동을 시키기 위해 재량 근로제를 악용했다는 겁니다. 의혹이 제기되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근로감독이 시작된 지 한 달쯤 만에 젠틀몬스터는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냈습니다. 김한국 대표는 모든 직원분들께 사과드린다며 근로감독 기관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재량 근로제를 즉시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사과문과 관계없이 근로감독을 진행해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전용입니다. 지난 2020년 10월 12일 새벽 2시 쿠팡 칠곡 물류센터에서 한 노동자가 허리를 숙이더니 왼손을 계속 가슴에 대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는 퇴근한 지 1시간 반 만에 숨졌습니다. 쿠팡에서 1년 4개월간 새벽 근무를 했던 고 장덕준 씨입니다. SBS 취재진은 전 쿠팡 최고 개인 정보 보호 책임자로부터 장 씨의 사망 이후 김범석 당시 쿠팡 한국법인 대표와 나눴다는 메신저 대화 내역을 입수했습니다. BOM으로 표시된 김 대표는 물 마시기, 대기 중, 빈 카트 옮기는 것, 화장실 등의 단어를 말합니다. 이에 정보보호 책임자는 영상을 구동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이어 김 대표는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합니다. 사내 영상 등을 관리하는 정보보호 책임자에게 고 장덕준 씨가 일하지 않은 영상과 시간을 확인해 과도한 노동에 시달린 증거를 남기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대화에서 김 대표는 그가 왜 열심히 일하겠나, 말이 안 된다고 했고 책임자는 여러 사람이 영상을 검토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김 대표는 그들은 시간제 노동자들이다. 성과로 돈을 받는 게 아니다라며 시간제 노동자들을 비하하는 듯한 말을 남겼습니다. 김 대표는 내일 아침 국회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2020년 10월 26일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가 열렸고 쿠팡 측은 유족들의 과로사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과로사가 아니라고 보도자료를 낸 것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SBS가 입수한 쿠팡 내부 자료에는 장 씨가 숨지기 일주일 전부터 화장실을 간 것과 음료수를 마신 시간까지 분초 단위로 기록돼 있습니다. 김 대표가 사용한 물 마시기, 대기 중 등 영어 단어를 그대로 옮겨 정리한 엑셀 파일도 있습니다. 민사소송까지 거치며 쿠팡으로부터 4년여 만에 과로사를 인정받은 유족은 이제야 쿠팡 측의 비상식적인 대응이 이해된다고 답합니다. 추측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말을 그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정말 막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완전 가정을 이렇게 파괴하고 또 너무나 태연스럽게 저렇게. SBS 고정현입니다. 지난 7월 16일 런던 베이글 뮤지엄 직원으로 일하던 26살 정효원 씨가 회사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정 씨는 런던 베이글 뮤지엄 인천점 개장을 준비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유족은 정 씨가 수면 부족과 피로감을 호소했었다며 과로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애가 진짜 딸 같은 아들이었었는데 말도 많이 없어지고 집에 오면 그냥 잠자기 바쁘고. 유족 측은 정 씨의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과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추정한 결과 사망 전 일주일 동안 80시간 넘게 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인천점 개장 전날엔 오전 7시 41분에 출근해 다음날 새벽 3시 넘어 퇴근했는데 다시 아침 8시쯤 나와 자정까지 일했다는 겁니다. 당시 30도 넘는 날씨에 택배 수백 개를 뜯어 정리하거나 차단봉 수십 개를 옮기는 등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렸다는 게 유족 측의 주장입니다. 일주 평균 60시간이 넘으면 업무와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육체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했다든지 이런 가중 요인이 있으면 과로로 인정을 해주고. 런던 베이글 뮤지엄 측은 고인이 7월에 연장 근로 신청을 시스템에 올리지 않았고 출입용 지문 인식기가 당시 고장나 정확한 근무 시간은 조사 중이라면서도 주 80시간 근무 주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원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43.5시간이라며 주 52시간제와 휴게시간 보장 등 근로기준법을 철저히 따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정 씨의 사망과 업무 연관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경기 동두천시의 한 초등학교 근처. 그제 오전 9시 15분쯤 학교 맞은편에서 청소하던 50대 환경미화원 A씨가 쓰러졌습니다. A씨는 이곳에서 인도를 청소하던 와중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뭐가 쿵 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뒤돌아봤더니 이렇게 누워 계시는 거예요. 얼굴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막 흔들었더니 인기척이 없어요. 눈도 안 뜨고. 심근경색 증상을 보인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10년 정도 동두천 시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일해오던 A씨는 사고 당일 혼자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노조는 환경미화원이 원래 23명이었는데 지난해 말 3명이 퇴직한 뒤 인력 충원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년간 힘들다가 얘기했고 너무나도 당연한 자원 대비 그냥 자원을 뽑으라고 하는 건데 3명 줄이고 1명 죽었습니다. 노조는 숨진 A씨가 퇴직한 미화원 구역까지 맡게 되면서 작업 구역이 2배로 늘어났고 인력을 충원해달라는 시위와 서명운동에 조합원인 A씨도 참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힘들다고 이야기는 계속 했었거든요. 사무실에서 반장이 시키는데 어떻게 안 들어가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두천 시청 측은 미화원이 충원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인력 진단을 통해 적정 인원을 산출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는 27일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SBS 전용우입니다.